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문화유산 유형 공략법 제1탄인 탐 유형에 이어서 불상 유형에 대한 공략도 다루겠습니다. 저번에 생각보다 그 탐 유형에 대한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더 감사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조금 부담감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최대한 기대해 주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고 좋은 정보를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경우에도 일단은 역대 한능검 기출에서 자주 출제되는 사례에 한해서만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일단 이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이 내용 역시 제 개인 교재인 한능검 전용 전략집의 샘플 버전, 그러니까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제시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유형 경우에도 그럼 여러분들이 탐 유형이랑 달리 불상 유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를 크게 분석드리면 일단은 시기별 또는 국가별 그런 불상의 특징을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각 불상마다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이 모자라니까 어려울 수 있고, 특히 그런 불상의 자세라던가 그 불상이 있는 지역 등을 암기해서 뭔가 문제를 빠르게 풀려고 시도하는 응시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탑에서는 지역을 그렇게까지 엄청 많이 강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불상에서는 지역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탑유형은 그러니까 지역을 꼭 모르더라도 문제를 못 풀 정도는 아닌데, 불상의 경우에는 가급적 지역 외워두세요. 지역만 외워도 진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불상이 기출에 출제되면 당황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아마 이 영상에서도 그 기출에서 다 나오는 불상을 못 다뤄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다룰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만약 응시자한테 공부가 만약에 완벽하게 안 됐으면은 새로운 불상, 그러니까 불상이란 게 한두 개도 아니고 만약에 낸다면 낼 수 있는 거 진짜 많은데,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거 하나 내면 이거 뭐야, 나 기출에서 본 적이 없는데 교재에도 없는데 당황할 수 있는데 버리세요. 어차피 정답으로 출제되는 거는 거의 기존에 냈던 것들을 위주로 내는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진짜 어떤 기초에서 딱 한 번 나올 만한 불상 그런 것까지 너무 꼼꼼히 외울 필요는 없고, 일단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자주 나온 거 먼저 공략한 뒤에 그 다음에 그런 거 짜잘한 거 그냥 채우면서 외워도 되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불상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결론적으로 각 시기의 그런 불상들의 특징이랑 그런 뭔가 좀 더 기출에서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불상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의 탑에 대한 공략을 드리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는 그런 표정이라던가 자세를 주목하는 게 조금 힌트로 찾는데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고구려의 경우에는 연가칠려면 금동열애입상인데, 일단 이 현존한 가장 오래된 불상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이 연가칠년이라는 힌트를 문제에서 대놓고 준다. 무조건 이거 골라야 돼요. 거의 힌트 이걸로만 주거든요. 다음으로 백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한 서산용현리 마의열의 삼종상, 그러니까 서산마의 삼존불, 즉 백제의 미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신라의 경우에는 경주매동 삼존열의 일상. 사실 이게 기출에서 지금까지 답이 된 건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것도 솔직히 빈출도가 적긴 한데 어쨌든 정답이 된 적이 있고, 그 다른 불상에 비하면 조금 언급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백제의 불상에 비슷하게 오나환 어린아이의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미정이라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으로서, 그러니까 고구려 불상인지 백제 불상인지 신라 불상인지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교재나 그 제 블로그 해설에다가 제가 이거 실수로 혹시 백제로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거 혹시 적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미정이니까 다시 꼭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간에 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경우에는 이 일본과의 교류 흔적을 보여주는 불상인데 크게 국보 제78호가 있고 83호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78호를 언급하면은 그런 반가라는 힌트를 문제에서 줄 확률이 높고, 83호가 나오면 이 일본과의 교류 흔적을 힌트로 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 키워드들이 어떤 건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게 연가칠려면 금동열의 입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나온 힌트는 앞서 제가 이 연가칠년이라는 힌트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게 이 광배라는 그 거에 있는 여기 적혀있는 이 글자에서
이걸 보고서 고구려의 연호랑 관련된 게 아닐까 추측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불상은 평양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평양이라는 거는 그 고구려를 기준으로 하면은 장수왕 시기에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좀 더 발전됐는데 거기서 발견됐으니까 장수왕 이후에 뭔가 연가라는 연호를 쓴 고구려의 불상이겠구나. 그걸 추측한 거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연호? 그런 것들 보고서 이 불상에서 그런 걸 중요시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광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흔히 약간 되게 뭔가 약간 유느님 같은 사람들 보면은 되게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하는 것처럼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나 아니면 되게 위대한 사람, 멋있는 사람 보면 진짜 뭔가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그런 아우라, 우월감 그런 거를 이런 눈으로 표현한 게 광배예요. 그런 아우라, 우월감 그런 걸 진짜 눈으로 표현해서 이 사람 이런 불상 같은 거에 위대함을 표현한 게 광배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황금색이라던가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조그맣거든요. 이게 그런 특징을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백제의 불상의 경우에는 이 서산마의 삼존불이랑 경주배동 삼존열의 이상을 다룰 수 있는데 이런 불상들의 경우에는 이 표정을 보는 게 좋아요. 이게 여거는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랑 이 신라의 불상의 경우에는 왜 불상이 미소를 짓고 있을까? 이게 사실 미술사에는 정답이 없긴 하는데 제가 그나마 좀 레포트를 써봤을 때 경험을 좀 설명드리면 약간 이렇게 표정이 밝은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첫 번째로는 이 불상이란 걸 되게 친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우리가 뭔가 부처님 하면은 되게 위대하고 우월감 있고 무섭고 근엄하고 그런 느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부처님 되게 뭔가 그렇게 엄격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친근하게 생겼네.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서산마의 삼존물이 조금 백제에서 후반때 만들어진 건데 이런 미소를 가진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저 불상에 뭔가 그 사람의 만든 그 사람 이걸 만든 사람의 그런 정기를 담듯이 나도 저렇게 행복해지고 싶어 그런 의미를 담은 불상으로서 이런 걸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상들의 경우에는 표정을 보고서 이게 좀 그 당시 백제라던가 신라 사람들의 그런 뭔가 친근한 불상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행복해지고 싶다는 염원 같은 걸 담았다.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소라던가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 삼둥이 관련된 게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위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서산마의 삼존불이고 여기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경주배동 삼존열애일상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경우에는 이 단어의 뜻을 외워두는 게 좋거든요. 일단 반가라는 거에서 가는 책상 다리 할까요?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 책상 다리인데, 그러니까 한 다리를 책상 다리를 했기 때문에 이 반가라는 거는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고, 다음으로 사유라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사유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굴에 뭔가 이렇게 팔을 대고 괴고 있는 자세가 사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다리를 꼬고 있는 거, 사유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식으로 암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이 불상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름만 보면 사실 이 불상인 걸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두 개 부기를 한다면 뭐 흑색이냐 갈색이냐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실제로 더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남국국 시대의 불상에 대한 설명을 다루겠습니다. 이 시기의 경우에는 크게 석굴암 본존불상이랑 이불병자상을 다룰 수 있는데, 일단 석굴암 본존불상의 경우에는 이 신라인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는 특징이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특히 이거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불상은 거의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힌트가 진짜 중요하고 토암산에 위치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불병자상의 경우에는 동경 용원부에서 발견되었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발해 지역 중 한 곳에서 발견됐다. 그걸 기억하시고, 특히 고구려 계승 양식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게 이 두 가지를 보고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통해서 이게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석굴암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마의 점,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조금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 일단 이게 왜 통일신라의 그 예술성을 보여주냐면, 뭐 다른 불상들의 경우에도 뭐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좀 이렇게 옷 같은 거, 그러니까 표현력 아니면 이런 얼굴 같은 거, 그러니까 얼굴이라던가 이 불상에 대한 묘사가 되게 섬세하고, 그리고 이 실제로 이 불상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상만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되게 촘촘하게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가봐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 불상이 있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한번 그런 점을 보시면, 아, 이게 되게 위대한 문화유산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통일신라식의 불상들이 좀 그래요. 이렇게 뭔가 표현력이 되게 섬세해지고 근엄해요. 와, 저 보기만 해도, 야, 진짜 뭔가 되게 이 무표정한 표정, 이것만 보고서도 와, 이 사람 되게 근엄하다, 뭔가 보기만 해도 와, 뭔가 위대할 것 같다, 그런 엄청난 위압감을 주는 그런 표현력이 조금 더 강해진 게 석굴암 본존불상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불병자상의 경우에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저는 이거 쌍둥이를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두 개가 나오는 불상이 또 이거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고구려를 계승했는지 이거를 좀 잘 설명하는 데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면, 일단 이 크게 여기 이 대자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받침 같은 거, 그런 연꽃이 이런 식으로 여기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연꽃 같은 표현력을 그 불상에 반영했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뭔가 우월함, 아우라를 보여주는 이런 광배 표현력도 여기에 그대로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연꽃에 대한 표현력이라던가 이런 광배를 표현하는 특징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아, 고구려의 그런 불상 양식을 계승했구나,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이거예요. 실제로 이 불상이 발견된 지역이 원래 고구려의 그런 영토랑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 불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구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려시대의 불상에 대한 공략을 다룰 예정인데, 조선시대의 경우는 딱히 불상이 나오는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기출 한에서는 고려시대의 불상까지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려시대의 불상의 경우에는 크기가 매우 비대한 사례를 출제하는데, 주로 고려 초기의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가끔 기출 풀다 보면 이래요. 이게 기출에서 이 안동, 이촌동, 마의 열의 이상이랑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 이상이랑 세 개를 제시하고, 어떤 거 답 골라야 되지? 혼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무조건 얘 고르세요. 얘가 최고예요. 얘는 심지어 국보 제323호로 최근에 등록도 됐고 은진미륵이라도 별명도 붙여진 인싸예요. 이 불상들은 인기가 더럽게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긴 하는데, 굳이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쉽게 한다면 인싸불상은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아, 물론 저는 문화유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암기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아무튼 간에 이 철불이랑 통일신라 계승을 사례를 보여주는 불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철불의 경우에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에 좌상이 있고, 뭐 통일신라 계승의 사례로는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에 좌상이 있습니다. 이거들은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고려시대의 불상에 대한 특징을 다루면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는 게 있겠지만, 앞서 다른 불상들에 비하면 이 불상에 대한 그런 표현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뭔가 이런 팔이라던가 아니면 몸통에 대한 표현력도 되게 그냥 바위에 아무렇게나 표현했다는 느낌도 들 수 있고, 뭔가 표정도 되게 위험 있진 않고 되게 뚱뚱한 그런 느낌? 뭔가 되게 어깨만 키운 3대 500 치는 그런 형님들의 느낌? 그래서 뭔가 앞서 다른 불상들에 비하면 이 고려시대 초기의 불상은 되게 섬세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더럽게 못생겼다, 그런 느낌도 받기 쉬워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냥 고려시대 불상은 더럽게 크고 못생겼다 그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많긴 해요, 사실. 그래서 그냥 크기 크다, 고려시대다, 사실 그렇게 외우는 게 제일 쉽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굳이 두 개 구별하겠다면 일단 이건 안동이고, 여기 우측에 있는 거는 파주라는 것을 기억해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불상은 몸은 더럽게 큰데 여기 머리만 뿅 나온 이 튀어나온 머리를 주목하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머리는 좀 커졌는데 쌍둥이 모자, 그러니까 일단
불상도 두 개인데 정확하게는 이건 모자라게 표현한 것보단 가시라고 표현한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뭔가 갓을 쓴 그러니까 아니면 모자를 쓴 것 같은 불상이면 파주 용밀이 마의 입을 일상이다 그런 식으로 암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인데 이게 출제율이 제일 높아요. 이게 고려 광종시기에 만들어진 건데 그래도 앞서 이 불상들은 눈도 못 뜨는데 그래도 이 불상은 눈이라도 떴어요. 그래도 못생겼어요. 그래도 아무튼 간에 다른 아까 다른 불상에 비하면 그래도 일단 여기 팔도 있고 가장 셋 비교하면은 그나마 얼굴이라던가 이런 몸통 부분에 대한 표현력이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게 이 불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셋 중에서 가장 덜 못생긴 불상이 이거다. 사실 그렇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대두라던가 아니면 손이 유일하게 제대로 표현된 불상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다. 그런 식으로 암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철불이랑 그 아까 얘기한 통일신라 계승불상만 얘기하면 되는데 일단 철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원래 통일신라들은 불상을 주로 구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구리가 되게 귀하고 뭔가 불상을 그렇게 만들 때 되게 쓰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불상들이 주로 유행한 그러니까 철불이 유행한 시기가 통일신라 하대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하대하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육두품이랑 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당시 그 육두품이라던가 호족이 점차 성장한 게 통일신라 하대인데 그때 이 호족들이 이 철을 활용해서 불상을 만든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만들어진 불상들은 재료도 그나마 구하기 쉽고 뭔가 좀 만들기도 쉬우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호족 그런 생김새랑 비슷한 불상들이 많거든요. 그런 흐름이 고려 초기 시대까지 이어져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철불의 사례가 이거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철불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만 봐도 딱히 철로 만들었으니까 되게 흑색이다. 그랬으면 철불이다. 그렇게 외우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다룰 거는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성인데 이게 그 부석사에 있는 그런 불상인데 이게 왜 통일신라의 불상이냐면 잘 보시면 아까 제가 통일신라 설명할 때 통일신라 불상은 되게 진지하고 무표정이다. 그런 진지한 느낌을 이 불상에서도 그대로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쪽 어깨에만 이렇게 옷을 두른 그런 거를 좀 주목하면 좋은데 그런 석굴암의 특징도 여기 똑같이 반영됐어요. 어깨에 이렇게 한쪽만 두른 불상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런 옷의 표현력도 되게 섬세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모두 주목했을 때 통일신라 불상 양식을 계승했다는 거를 이 두 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불상 유형에 대한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조금 배경이라던가 그런 특징 같은 거를 최대한 비전공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나름대로 녹여서 풀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을지는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그래도 최대한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불상 유형도 너무 쫄지 말고 최대한 집중 있게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기출풀이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 팁에서는 이거보다 더 재밌고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